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해갈은 다 됐다고 합니다만은 이번 가뭄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생각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뭄 대책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뉴스 속의 뉴스에서는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 하지만 둥 너머에 노는 사정이 달랐다. 가뭄이 비켜가기라도 한 듯 일찍 모내기를 마친 논엔 벼들이 넉넉히 자라고 있었다. 여기 와서 보시면은 가물은 것 같지 않죠? 예. 여기 이것 때문에, 지하수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만 여기도 뭐 똑같아지, 뭐. 천수답이니까 하늘만 빼내게 보기 때문에 말이죠. 뭐, 하나 몰리는 거죠. 한 볼기 꽂을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끊겼다고요. 읍에 물이 크다고. 저 웅덩이, 저게, 투모는 저게 말레 정도 전물을 따라 들어오는 건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안 올라가. 마을의 유일한 물 공급원인 이곳도 메마른 지 오래. 어느새 거미줄까지 쳐 있었다. 수십여 개의 양수기들이 앞다퉈 물을 퍼올리는 곳. 바로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논을 살린 것이다. 이 물줄기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한 기업체 연구소의 하수구였다. 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하수 처리장. 이곳에선 하루 400여 톤의 생활 오폐수를 재처리하고 있었다. 이 물이 저희들 원수로 들어오는 물인데요. 산에서 이제 각종 오수가 들어오는 물입니다. 굉장히 냄새가 역합니다. 하지만 이 처리장을 통과하기만 하면 악취가 심하던 물도 맑고 깨끗하게 변한다. 저희들은 지금 5에서 한 7 ppm, 적게 나올 때는 3 ppm 정도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직원 4천여 명이 내보내는 생활 오폐수는 모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진다. 미생물이 여기서 이제 먹고 잘 배양이 될 수 있도록 습기를 하면서 미생물을 키워주는 그런 곳입니다. 토착 미생물이 배양된 오폐수. 미생물은 오염물들을 완전히 분해하기 때문에 냄새는 물론 수질까지 깨끗하게 만든다. 우리 토착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배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토양으로 하는 됐을 때도 어떤 생태계에 큰 교란이 없이 유익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처리법은 하천 오염의 원인인 질소 성분을 80~90% 이상 제거한다. 때문에 하천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루의 생활수 총량은 한 1,500여만 톤 됩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만 처리를 해서 상류 쪽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추진 중인 중소규모 댐 한 15개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으로서 생활 하수가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좋은 엔진오일 지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토요일 아침 종합뉴스입니다. 최첨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있는 농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 농촌은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수지 목육구역도 이렇게 물 많은 데 없을 거예요. 저수지도 몇 프로 줄어서 단수한다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곳이 물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인근에 있는 한 연구소의 최첨단 오폐수 정화시설 덕분입니다. 이 정화시설은 연구소의 4천여 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하루 1,000톤의 오폐수를 깨끗한 물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정화시설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가 330ppm이나 되는 시꺼먼 오폐수를 상수도 원수로까지 쓸 수 있는 BOD 3ppm까지 무려 110배나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붕어까지 살고 있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오폐수를 이렇게 정화시킨 것은 우리 흙 속에 사는 특수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들은 오염물들을 먹이로 활용을 해서 정화를 할 뿐만 아니고 자체 정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가동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화시설을 갖춘 이곳은 하루 1000톤의 물을 수킬로미터 떨어진 논에까지 양수기를 동원해 퍼나르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시설이 공장지대와 대규모 주택단지에 들어설 경우 가뭄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해마다 봄 가뭄이 반복되고 10년 후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물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필요하고 댐 건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처하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생활 오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들녘입니다. 기계 모내기를 끝내고 미처 심지 못한 자리에 직접 모를 심는 농부의 손길이 바쁩니다. 사상 최악의 봄 가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논 가장자리에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없으면은 여기 못 자리도 못하대요. 물 때문에 여기 동네 주민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처 2만여 평의 논 모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곳 농민들이 무사히 모내기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근처에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 덕분입니다. 한 기업이 지난해 25억 원을 들여 만든 이 처리 시설에선 매일 400여 톤의 물이 정화돼 나옵니다.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유기물을 먹는 미생물을 이용해 맑은 물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오수가 처리 시설에 들어온 지 24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농업용수는 약 8ppm 정도의 기준치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약 3에서 5ppm 정도로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아파트 단지나 마을 단위로 처리장을 설치해 재활용할 정도로 생활하수가 오히려 중요한 수자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하수는 1,600만 톤. 이 가운데 3분의 1만 재활용해도 18억 톤이 모자랄 것이라는 10년 뒤 물 걱정은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비싼 돈을 들여 정화 설비를 갖출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축산 분유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처리법을 개발해서 경제적인 가격에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수는 1,000만 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축산 폐수는 하루 22만 톤,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현대전공 등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이번에 개발한 축산 폐수 정화 기술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배수구를 통해 최종 배출되는 정화수입니다. 이 축산 폐수의 2만 ppm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지수가 20ppm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토양 속의 미생물을 이용해 하천 부영양화의 주 원인이 되는 축산 폐수의 질소와 인도 대폭 줄여줍니다. 인 같은 경우도 450이 들어가서 8ppm 정도로 나가니까 한 98%, 질소 같은 경우도 한 4,500이 들어가서 60ppm 이하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 98, 9% 정도 이렇게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비용도 대폭 줄어 이전 정화시설이 톤당 12,000원 정도가 드는 반면
미생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이 정화 기술은 톤당 500원 정도만 든다는 설명입니다. 민간 참여 업체인 현대전공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대만이 상당히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의 한두 기업체에서는 벌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2005년까지 모두 5,500억 원을 들여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축산 폐수 관련 환경 설비 시장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MBN 뉴스 최선호입니다. 축산 폐수를 말끔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환경 보호는 물론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한욱 기자입니다. 매일 20만 톤씩 쏟아져 나오는 축산 폐수는 농가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일부는 퇴비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폐수가 그냥 버려져 농촌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치 곤란인 축산 폐수를 거의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고농도 축산 폐수 정화 기술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현대전공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축산 폐수는 연구팀이 개발한 미생물 활성주라는 기계를 거치면서 분해돼 오염물질인 유기물이 제거됩니다. 특히 분해를 촉진하는 미생물로 인한 폐수 침전물이 정화된 폐수를 다시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했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만 ppm의 고농도 폐수가 이러한 미생물과 처리기를 거치면 20 ppm으로 1000분의 1까지 크게 낮아집니다.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도, 농도가 크게 떨어져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미생물 농도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폭기적 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전기세를 절감한다든지 해서 유지관리비가 기존 공법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리 효과가 높다 보니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또는 경제선진국인 대만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축산 폐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프로세스 가지고 상당한 수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신기술이 널리 보급될 경우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한욱입니다. 축산 분열을 효과적으로 정화함으로써 수질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정화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해냈습니다. 열쇠는 백두산에서 찾아낸 미생물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는 모두 1000만 마리 가량으로 하루 20만 톤의 축산 폐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이 축산 폐수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키스트 연구팀은 백두산에서 얻은 미생물을 이용해 고농도의 축산 폐수를 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유기물질 분해 능력이 지금까지 이용하던 미생물보다 2배가량이나 돼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처리 전 2만 ppm이나 됐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가 처리 후에는 환경 기준치를 밑도는 20 ppm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BOD뿐만 아니고 부영양화의 은인물질이 되는 질소라든지 인도, 방류수 기준 이하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화시설 설치 비용도 기존 시설보다 크게 줄여 정화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처리장의 유지관리비의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유지관리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농도 축산 폐수의 정화기술 개발은 수질 오염을 크게 줄임은 물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공항진입니다. 축산 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처리 장치가 개발돼서 올해 말부터 축산 농가에 시범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축산 농가 대부분이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라고 갖춰놓고 있는 액체 비료 탱크입니다.
폐수를 7달 동안 모아뒀다 밭에 비료 대신 뿌릴 계획으로 농가에 보급됐지만 모두 하천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물이 있을 때는 끼얹을 수도 없지. 부는 계속 나오는데 저장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대규모 폐수 공동 처리 시설도 전국에 10곳이 있지만 이 역시 기술적 결함으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 고효율 축산 폐수 처리 장치는 기존 방식보다 정화 효과가 10배 이상 높습니다. 핵심 기술은 4단계의 산소 공급 장치입니다. 단계별로 산소량을 조절해 폐수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죽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미생물은 백두산 토양에서 채취한 것으로 분해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수 원수의 산소량은 1리터에 0.1mg에 불과했지만 산소 공급 장치를 거치면 2.2mg으로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화된 폐수는 BOD와 질소, 인해 수치가 하천에 그대로 버려도 될 정도로 낮아집니다. 기존의 처리 공법에 비해서 시설비도 한 60% 절감이 되고 유지관리비도 한 60%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말부터 농가에 시범 보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축산 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처리 장치가 개발이 돼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축산 농가에 시범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축산 농가 대부분이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라고 갖춰놓고 있는 액체 비료 탱크입니다. 폐수를 7달 동안 모아뒀다 밭에 비료 대신 뿌릴 계획으로 농가에 보급됐지만 모두 하천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물이 있을 때는 끼얹을 수도 없지. 부는 계속 나오는데 저장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대규모 폐수 공동 처리 시설도 전국에 10곳이 있지만 이 역시 기술적 결함으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 고효율 축산 폐수 처리 장치는 기존 방식보다 정화 효과가 10배 이상 높습니다. 핵심 기술은 4단계의 산소 공급 장치입니다. 단계별로 산소량을 조절해 폐수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죽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미생물은 백두산 토양에서 채취한 것으로 분해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수 원수의 산소량은 1리터에 0.1mg에 불과했지만 산소 공급 장치를 거치면 2.2mg으로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화된 폐수는 BOD와 질소, 인해 수치가 하천에 그대로 버려도 될 정도로 낮아집니다. 기존의 처리 공법에 비해서 시설비도 한 60% 절감이 되고 유지관리비도 한 60%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말부터 농가에 시범 보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대표님과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환경 포럼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상현 의원님, 환경부 신영석 서장님, 그리고 김성기 노정동의 박정인 서장님, 그리고 성동 엔지니어링의 김인준 서장님. 축산 폐수는 일반 폐수와는 달리 오염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분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은